3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제가 봤을 때는 전주역에 그거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가끔씩 지나갈 일이 있는데 그거 생기면서 좀 좁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이 지자체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쓰는 사람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예산으로 이런 무용지물을 만든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뭐 매년 뭐 SOC 예산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되는 거 이제 길 뜯는 이제 그 작업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고, 서서학도 그 흑석골 들어가는 길에 이제 광장같이 시설을 해놨지만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은 평소 지자체 행정을 보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멀쩡한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뜯어내고 공사하는 일, 또는 이용하는 시민들은 못마땅한데 선심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일 등 종종 보시죠.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는 대형 조형물 설치가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또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여기저기 관광 관련 앱을 내놨지만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평가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 현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행처럼 따라하고 당장의 인기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일, 그럴수록 주민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경찰의 웨어러블 영상 녹화 장비인 일명 바디캠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 등의 이유로 보급이 안 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기사. 민주노총과 민중당, 전북도당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자율형 사립고를 비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는 기사. 전국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한 군산사랑 상품권이 모바일로 지평을 넓힌다는 기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헬스클럽과 사우나 운영이 10일부터 갑자기 중단돼 회원 620명과 임차인, 거래업체 등에게 7억여 원이 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 폐쇄됐던 옛 자리먼터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국립장애인 고용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직업교육시설로 쓰자고 맞서고 있다는 보도. 정읍시 의회가 원자로 열 출력 이상 사고가 발생했던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다는 기사.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완주군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용역 결과 해당 매립장에서는 중금속 성분인 비소와 페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보도.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반대하는 전북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전북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기사. 오늘 장마전선 영향에서 벗어나 흐린 가운데 동부 내륙 일부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진다는 예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숨겨진 이면을 바라보는 페트롤 전북의 눈, 홍채를 본 전북.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군장대학교 홍승채 겸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협동사회경제연구소의 권태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에 오프닝을 우리 김유현 작가가 선심성 예산 뭐 이런 이야기들 해왔습니다. 민선자치 이제 7기 네, 1년의 네. 시간을 보내왔죠. 이러면서 이제 어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만, 역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아울러서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권태영 대표님, 네. 의회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때 이제 자치단체장만 뽑는 것이 아니라 네. 도의원,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회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져야 되는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향후에
자치와 분권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이제 지방분권이 더 계속 추진이 될 건데 예. 과연 자치 역량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회는 지역의 어떤 살림을 시민들을 대변해서 살피고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어떤 제도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인데 예. 과연 예전과 현재 의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또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것은 특히 지방에서 보면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잖아요. 과제도 많고 이제 그런 문제를 실제 풀어갈 수 있느냐 결과로 답해야 될 때다 이제 이러한 목소리들이 큽니다. 예.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요, 홍승재 교수님. 네. 아무래도 광역의회, 도의회는 뭐 민주당이 36석, 39석 중에 네. 예, 그리고 기초의회 동안 74%를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 일색 속에서 견제가 좀 어려운 부분도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은 뭐 당과 상관없이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출마 당시 의원 개개인이었던 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의원 개개인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의원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도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과 정당 속에서의 의견과 이런 데 매몰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네 편과 내 편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에 앞장을 서고 이번에 예. 나오는 청문회도 뭐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여당과 야당이 극렬하게 붙어 있는 것도 다 자기 편 또 우리가 임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했던 것을 다 자기 봤지 편이라는 않습니까? 게 자기 편이라는 근데 게 시민 지금 편 아닌 거죠. 예. 우리 전라북도 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색으로 한 정당이 주도해왔던 문화 그러니까 이 주도권 문화 자체가 다 집단화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속에서 그 의원들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 또 비판하는 거,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큰 일은 이제 조례를 만드는 일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네네. 이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 네. 그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당과 상관없이. 그러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지금- 다음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페트롤 전북에서 쭉 좀 지켜왔던 내용들이 예. 보면 지금 지방자치제 이후에 그 자치단체장은 거의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집단화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지만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역 내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돌봐주는 역할에 예.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 하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좀 옹색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다. 저는 그걸 뭐 적시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자, 뭐 참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바로 이제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에서 있었고 네. 사실 이 참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지방의회 외유성이라는 꼭 수식어가 붙어서 해외 네, 연수를 네. 다녀오면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을 언론에서 좀 부각시켜주고 주목해 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 네. 뭐 일종의 의정비 인상을 했던 부분, 완주군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인상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오늘 좀 더 짚어볼 대목이 바로 이제 지방의회 해외 연수 부분인데 제대로 있는 곳 사례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로만 좀 말씀드리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태웅 대표님. 예, 그 해외 연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예천군 의회 그 사건 이후에 이 해외 연수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여론이 일었고 예. 관련해서 해외 연수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표준 조례안 이제를 제시를 했고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의원들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실제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그 계획서를 심사하는 이런 셀프 심사가 문제가 됐는데 예. 다 외부인으로만 구성을 하겠다. 이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좀 조례를 바꿨고
그 동안에는 이제 이 심사하기 전에 15일 전에 이제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었는데 30일 전에 이제 계획서를 내고 다녀와서 30일 안에 보고서를 내고 또 그 계획서와 보고서를 모두 이제 공개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어쨌든 기존의 제도와 비하면 훨씬 더 많이 객관화돼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또 운영할 거냐, 제도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를 해서 사실은 이제 해외 연수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는 게 이제 꼭 연수 목적만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뭐 초청일 수도 있고 뭐 자매 결연일 수도 있고 예. 여러 다른 공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뭐 국외 출장, 국외 공무 이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포함해서 예. 어쨌든 목적과 경비 이런 문제들이 정말 공적으로 합당한 누가 봐도 그 잘 다녀왔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예천군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도 도의회의 해외 연수에서 나타난 그 의원과 또 동행했던 네. 공무원 네. 의회 이제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갑질 문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홍승철 교수님, 네. 의원들 일부 뭐 그 일부이겠습니다만 이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을 본인들의 당연한 권리, 특권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의식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지금 권태용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행정안전부가 그 지방의 해외 연수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권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의회 자체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많은 말썽들이 생기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걸 이렇게 해라 하는 표준 공고안을 낸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자치단체장의 부인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자치단체장 부인의 행동을 규약하는 7거지약의 문제. 그러게요. 이것도 결국은 지방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통해서 불러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외 연수 자체를 의원들한테 특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요. 세금을 가지고 수행원을 대동하고 해외 연수를 간다.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도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요. 예. 또 여기서 갔다 온 다음에는 보고서마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던 걸 써도 되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특권을 줬을 때는 그 특권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요.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진 것이 없던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날 지금 이런 내용들로 계속 방송이 되고 수없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개선이 되고 있지도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주문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의원 개개인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그렇겠죠. 그 목표를 실행해가고 그 목표가 지방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는가를 정말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해외여행 꼭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사관이 그런 거 많이 알선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네. 주선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상대국의 지방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리면 의원들의 그 체면도 있고 면도 있으니까 이 깃발 들고 다니는 그 병아리 여행 좀 그만하시고 본인들이 좀 만들어낸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지방 해외 연수의 그런 모범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용 대표님, 해외 연수는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선진지의 견학이라는 취지에서 가게 됩니다만 이것이 이제 가는 전 단계부터 과정 그리고 다녀온 이후의 어떤 보고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계획서라는 것이 있을 테고 이 부분만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의원들도 공부가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현실로 반영될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일까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표준 조례안은 최소입니다. 최소. 그렇죠. 최소고 실제 그게 제대로 채워지려면 제가 볼 때는 해외 연수 정도 가려면 본인이 그게 왜 필요한지가 굉장히 분명하고 그런 필요성에서 어떤 구체적 질문과 목적을 가지고 가려면 실제 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소의 형식에 그냥
부응하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해외 연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외 출장 규칙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 이 규칙을 개정한 것보다 개정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아요. 아직도 이 최소 조치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규칙 개정안을 보면 어찌 그렇게 대동소이한지 모르겠어요.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뭐 전주부터 해서 쭉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사실은 흉내는 다 비슷하게 내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내는 것조차도 참 오죽했으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의원들이 공부하고 뭐 온라인으로 찾아서 다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봐야 이게 제대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사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는 해외 연수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근데 그 정도 준비한 이런 의원들에게는 가서 충분히 공부하고 올수록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에 맞는 충분한 또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선택적으로 좀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3선 제한제가 없어서 3선, 4선, 5선, 6선, 7선도 있죠. 어찌 보면 그 수많은 경력을 가지신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지적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서운 단어가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항상 그 변명을 할 때 그 관행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관행을 어느 정도 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때는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의회 당선의 경험이 많으신 다선 의원들께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세워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내에는 시니어리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다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선이 먼저가 되면 또 그중에서 나이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시면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거나 의장으로 모신다든가 여기에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시는 그런 그 절대적인 그 의회 구성의 요건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자신의 경험이 이 선순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선이라고 하는 힘과 그런 과거 의회의 경험들이 소위 그 의회 내에 또 하나의 특권을 만들어내고 기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활용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후배들이 그대로 따라갔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정말 여기서 좀 돌출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나오시는 상황이었으면 참 좋겠다. 다소 돈키호테 같지만 정말 정책에도 과감하게 뭐 달나라를 가겠다는 분들 계셨듯이 정책에서도 좀 그렇게 좀 적극적인 좀 그런 과감하고 좀 돌출적인 부분들의 의원들이 좀 계시면 좋겠다. 특히 지금처럼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수 의석을 분포해서 소수 의견이 다 없어지는 지금 이런 상황의 전라북도 내의 다수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돌출이라는 표현을 썼고 좀 적극적인 그런 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익산시장이 이제 발언에 문제가 됐을 때 의회가 특별히 성명을 내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그 14개 시군과 그 이제 도지사가 있습니다만 관사 부분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수의 관사 군수의 이제 관사 사용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회는 왜 이런 부분들을 목소리 높여서 내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홍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권태형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장수군수 관사가 또 그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전국 226개 지자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제 14개 기초 지자체 군수들이 이제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사라는 게 보면 광역지자체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지자체는 생활권에 다 집들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잖아요. 시장 군수들은. 근데 자기 집을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관사가 왜 필요할까? 이런 합리적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관사에 이렇게 하는 그 14개 시군을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또 다 낮아요. 그러니까 살림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관사의 여러 가지 물품도 그다음에 관리비도 전부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알고 보면 자기 집은 다
부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구나 임대 줬잖아요. 그렇죠. 관사에 들어가고 본인 집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또 남기는 거예요. 월 3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금으로 전부 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또 따로 얻고 있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재정 자립도는 형편없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수 군수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네. 그 이전에 일어난 과정들을 보면 장수군의 재정 저립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는 지금 선에서 14%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 월급도 못 주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관사가 좀 낡았다는 이유로 한 7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하고 근데 온갖 집기를 사고. 그곳이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이 쓰던 네네네네. 이제 숙소를 원래는 이제 공중보건의를 위한 숙소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됐었죠. 네. 네. 자, 그래서 관사를 그러면 뭐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모두 다 세금이죠. 주민의 세금이기 네. 때문에 네.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14개 시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장수만 전북에서는 예, 장수군만 사용하고 지금.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본디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군청을 중심으로 관서와의 거리와 지금 본인께서 먼저 거주하셨던 그리고 본래의 그 집이 원래 그 숙박업소였더구만요. 예. 이 숙박업소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옆이래요. 네, 바로 옆입니다. 뭐 100m 내외의 거리에서 한 5분이면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외형상 군수가 그 숙박소에서 지내는 것이 이제 좀 보기 안 좋다. 않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그 시설을 매각을 하시고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는 게 편하셨지. 예. 있는 시설을 저 국민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저 개보수를 다 하고 새로운 집기를 들여놓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모든 생활의 공과금을 다 세금으로 냈다. 근데 이분이 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들은요. 그분이 지난 선거 때 내내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주장한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젊고 그런 기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젊은 군수이십니다. 그 도의원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도의원 2번을 했으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전라북도 도의원 할 때는 도정을 감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시 역할을 하셨는데 예, 네. 자신이 집행부가 되고 나서는 자신의 이익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공연불 만들어 버렸다 예. 하는 것들이고요. 사과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때를 놓치신 거예요. 그 7월 2일쯤에 이게 발생이 됐는데 7월 5일 날 중국으로 가버려요. 자,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뭐 네.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권태형 대표님, 네네. 이 관사가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생겨났을 텐데 네. 지금 이 장수군의 이 관사 사용은 지금의 현 장영수 군수뿐만 아니라 민선 1기 때부터 쭉 써오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의 숙소를 왜 관사 1기 때부터 민선 1기 때부터 이렇게 써왔을까? 이 부분이 참 의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관선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 임명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이제 자기 집이 없으니까 예. 이를테면 이제 관사 필요성 이런 것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 장수군수 관사가 문제가 되고 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일기 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예. 왜 우리 때만 문제를 삼냐? 이것도 이를테면, 관행인데. 예, 이것도 관행인데. 예.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사실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화를 거예요. 키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일기 때부터 해왔던 거면 다 용서가 되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좀 타파해야 될 관행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대에 맞게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예. 그 뒤에 이 사과도 좀 뒤에 늦게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좀 억울하다. 그다음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런 거지만 사실 그 누가 보더라도 조금 궁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적폐를 청산하는 주인공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장수 군 내에 있는 모든 적폐 사항이 먼저 정리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쪽에 대안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을 하실 때는 전부 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 해놓고 가슴으로는 적폐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격이죠. 예. 그래서
빵건 쓰고 양복 입는 꼴이다. 자, 뭐 의회 해외 연수를 짚어봤고요. 또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사를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 1년이 지났습니다. 7월 1일 출범을 했으니까요. 그 1년에 대한 평가를 뭐 의회와 더불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나름대로 두 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태용 대표님. 네.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군산의 군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은 빨리빨리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진화는 지금 단체장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익사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 감수성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 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데 이걸 사실 1년 안에 뒤집은 이런 사례. 이를테면 뭐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 그렇고, 네.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7기가 되고 있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실제로 그 본연의 역할에서 시민 기대치에 좀 부응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그렇게 점수가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1년을 평가하기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평가를 꼭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점들이 꽤 많지 않은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먼저 느꼈던 건 고창의 유기상 군수께서 그 취임 1주년 기념식을 생략해버리시고 도로에 나와서 청소를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요. 지방자치제 1년이 됐지만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 많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예. 지금 뭐 자치단체장 14분 중에서 지금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도덕적인 문제로 걸려 있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방의회의 최고위 수장이라고는 전라북도 도의 의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런 추문을 만들어냈던 의원들의 소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배전에 1년을 맞이해서 그 1년 동안 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주민 편으로 가는 그런 3년을 보내신다면 성공적인 의회로 거듭나고 또 자치단체로 거듭이 나면서 이분들이 차기에 정치적 더 큰 것을 도모하는 그런 기반도 전체적인 그런 평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각 지역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가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 심층토론을 끝내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론에서 해야 될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국회에 집중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협동사회 경제연구소의 권태용 대표, 군자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홍승채 겸임교수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함앵커 간다 현장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58분 날씨.